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트의 등락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모니터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즉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어떤 코인을 사세요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 금융의 역사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구조적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6년을 가상자산 시장의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토큰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어떤 전략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10년 투자의 로드맵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토큰화입니다. 최근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텐데요. 가령 강남에 있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30억 원이 있는 자산가나 대출을 낀 소수만이 이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토큰화하여 300만 개의 토큰으로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단돈 1,000원으로 강남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부동산뿐만이 아닌데요. 칠레의 최고급 와인, 기업의 주식, 채권, 심지어는 지적 재산권이나 개인의 미래 소득까지도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산의 유동성 혁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덩어리가 커서 팔리지 않던 자산들이 잘게 쪼개져 시장에 나오게 되고 전 세계 누구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자산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금융의 급경 소멸을 보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인들이, 미국 국채는 미국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거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 순간 아프리카의 대학생도, 동남아의 직장인도 한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우량주에 1달러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세계 자본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보는 2016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토큰화된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쓰이는 돈은 무엇이 될까요? 원화? 엔화? 유로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입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코인들 말이죠. 과거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봐왔습니다. 민간 기업이 감히 달러를 발행해라며 규제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패권 유지 전략이라고 분석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입니다.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예전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뜯어 말리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장부를 열어보니 그들이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웬만한 국가 보유량보다 더 많은 국채를 일개 코인 회사가 사들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구조를 뜯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특히 금융 시스템이 낙후되거나 자본 통제가 심한 국가의 사람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원합니다. 그들이 테더를 사면 테더사는 그 달러를 받아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빚을 사주고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굳이 외교력을 동원해 국채를 강매하지 않아도 스테이블코인 시장만 키워주면 전 세계 유동성이 자동으로 미국 국채로 빨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10배, 20배 더 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죠. 자, 화물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이 화물이 이동하는 고속도로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2016년 토큰화 시대의 표준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을 주목합니다. 현재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월가 기관들이 자산 토큰화 테스트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곳도 이더리움입니다.
물론 솔라나처럼 속도가 빠른 경쟁자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수천조 원이 오가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성과 안정성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을 만들었고 수년 동안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그 신뢰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구글, 애플, 삼성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코인을 만들면 이더리움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전력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삼성이 코인을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 국가의 지갑을 동결하라고 명령하면 삼성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자산이 올라타야 할 글로벌 금융 플랫폼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소위 검열 저항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서 그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이 섣불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토큰화 시장의 인프라는 이더리움이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부터 이더리움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이 돌아가는 디지털 기반 레이어로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이 다 해먹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설 자리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더리움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자산이 거래되는 번화한 시장이라면 비트코인은 그 시장의 신용을 지탱하는 지하 금고의 금괴입니다. 금융 거래의 핵심은 담보인데 내가 누군가와 거래할 때 상대방이 망해도 가치가 보존되는 확실한 담보물이 필요로 합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미국 국채가 최고의 담보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미국 국채조차도 상대방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가 가진 국채를 동결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동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명령해도 IMF가 반대해도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오직 나만의 소유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이라는 거죠. 이러한 무결점의 소유권 덕분에 디지털 금융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최종 담보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수많은 토큰이 발행될 때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 가장 밑단에 깔려야 할 자산,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은행의 몰락과 새로운 허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 권력의 대이동인데요. 토큰화된 세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된 세상에서 가장 위기를 맞을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과감하게 시중은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보낼 때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죠. 하지만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P2P 전송이 일어난다는 건데 은행이 독점하던 송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 시장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은행 역할은 누가 대신할까요? 첫째,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나 다른 자산으로 바꿔주는 환전소 역할을 하며 금융의 새로운 허브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은 나의 생체 정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점 방문도 신분증 제출도 필요 없죠. 스마트폰 자체가 곧 나를 인증하는 은행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금융업에 진출한다면 기존 은행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을 잠식당할 것입니다. 금융소외 계층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은행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가상자산 금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프로깅이라고 하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기존 은행 시스템이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주식, 모든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시장의 기축통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며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보하고 디지털 달러 패권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토큰 발행과 거래의 표준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빅테크의 진입이 늦어질수록 그 독점력은 강화될 텐데요. 변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디지털 세상의 절대 담보물로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단순히 오늘 내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돈은 고여있는 곳에서 흐르는 곳으로 낡은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부의 기회는 바로 이 변화를 먼저 읽고 준비한 자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제가 그 변화의 길목에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암호화폐 시장 소식 전달해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지난 영상에 이어 특별 영상 2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에 특별 영상 잘 받아보신 분들 이번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특별 영상 또한 바이낸스를 포함한 아직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국내 거래소엔 들어와 있지 않은 선물 같은 종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요, 밈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바이낸스는 선물 상장, 거래량 검증, 현물 상장의 테크트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건 바이낸스가 이 코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깊은 뜻이 되는데요. 만약 현물 상장 공지가 뜬다면 그때가 바로 이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소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밈코인이 지닌 단기 폭발력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바이누나 봉크처럼 발행량이 조 단위가 아닌 5.5억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한 코인이 됩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을 사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는 단단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수 정예 한정으로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고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지난번과 같이 제 채널을 구독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맞는지 전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후 무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별 영상 2탄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 영상을 잠시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여기 신청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특별 영상 2탄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구독 완료와 전화번호 뒷자리 2개까지 달아주셔야지만 완벽하게 신청이 완료가 되시는데요. 저번에 구독 완료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 신청서 안 넣고 댓글만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넣어주셔야 특별 영상 2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신청서 댓글까지 확인하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별 영상 2탄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을 일체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신청 방법까지 설명해 드려봤는데, 신청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특별 영상 2탄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